녹정기, 김용원저 제7권 사장. 사지를 잘리운 양일지. 위소보와 공주는 운남으로 가는 길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멀고 걸음이 느려도 끝내 도달하는 날은 있기 마련이다. 귀주성은 오삼계가 관할하는 곳이었다. 귀주성의 나전에는 겹겹이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건녕 공주 일행이 귀주성 접경에 이르자 오삼계는 즉시 병마를 파견해 영접했다. 운남성 부근에 도달하니 오응웅이 직접 운남성 밖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으며 위소보를 만나자 쉬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청나라 조정의 예법에 의하면 혼례를 올리기 전에는 공주와 만날 수 없었다. 이 무렵 공주는 위소보에게 악교풀처럼 달라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오응웅이 왔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버들 같은 눈썹을 찡그리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날 밤 공주는 위소보에게 방법을 강구해서 오응웅을 염라대왕에게 보내고 자기와 늙을 때까지 함께 부부 노릇을 하자고 고집을 피웠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가짜 부마 노릇을 밤중에 남몰래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진짜 부마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주는 그가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말이 없어요? 오응웅이란 그 녀석을 염라대왕에게 보내겠다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반드시 보낼 것이요. 하지만 기회를 봐서 손을 써야지 무모하게 함부로 손을 쓰면 남들에게 의심을 받기 쉽소. 공주가 말했다. 좋아요. 당분간은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하지요. 어찌되었든 나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그 녀석과는 동침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를 염라대왕 앞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폭로할 거예요. 나는 오삼계에게 당신이 나를 강간했다고 말할래요. 황제 오라버니가 아무리 당신을 좋아해도 오삼계는 당신을 17조각이나 28조각으로 쪼개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오응웅보다 앞서서 염라대왕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 거예요. 위소보는 크게 화가 나서 그녀의 따귀를 갈기며 외쳤다. 터무니없는 소리. 내가 언제 너를 강간했느냐? 공주는 히히 웃으면서 그를 껴안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마음이 모질어서 일찍 죽을 이 원수 덩어리 그토록 사정없이 때리다니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다음 날 곤명에 도달했다. 호각 소리가 나더니 한 명의 군관이 보고했다. 평서왕께서 친히 왕림하여 공주의 난가를 영접하려 합니다. 위소보는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병사들이 갑주와 투구도 선명한 모습으로 대마를 타고 달려오더니 일제히 말에서 내려 양쪽으로 늘어섰다. 군악대가 주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몸에 홍포를 걸친 수백 명의 소년 동자들이 손에 깃발을 들고 한 명의 장군을 인도해서 군사들 앞으로 나섰다. 찰레관이 외쳤다. 평서친왕 오삼계가 건녕 공주 전하를 아련합니다. 위소보는 오삼계를 살펴보았다. 그의 체구는 매우 건장한데 자줏빛이 나는 얼굴은 네모졌으며 수염과 머리카락은 허옇게 센 것이 많고 검은 것이 적은 편이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발걸음도 민첩하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늙은 자라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생겨먹었군. 위소보는 그가 공주의 수레 앞으로 나아가 꿇어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자라 오삼계의 인사를 받을까 말까? 그는 오삼계가 공주를 아련하기를 끝낸 후에 입을 열었다. 평서친왕, 저에게 인사를 할 필요는 없소. 오삼계는 몸을 일으키고 위소보의 곁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혹시 용감하게 오배를 사로잡아 천하의 명성을 떨치신 위자장 나으리가 아니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감당할 수 없구려. 비직은 위소보라 하는데 왕약께 인사드립니다. 오삼계는 껄껄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위 나으리께서 대인대이하시다는 영명은 소왕이 오래전부터 들어왔소. 소왕 부자는 이제부터 위 자장 나으리에게 많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한 가족처럼 지내기로 합시다. 위소보는 그의 말에 양주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내심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빌어먹을, 너는 나와 동양 사람이로구나. 그는 말했다.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높은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약간 양주 사투리를 섞어 말했다. 오삼계는 웃으며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는 양주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오삼계는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잘 되었소. 소왕은 요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고우라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정말 한 집안 사람이군요. 위소보는 생각했다. 빌어먹을 내 놈은 고우 땅의 보따리 장사꾼이었구나. 양주 땅이 너와 같은 대매국노를 배출했으니 이 어르신은 매우 기분이 나쁘시다. 오삼계와 위소보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공주를 성 안으로 인도했다. 곤명성의 백성들은 공주가 평서왕의 세자에게 시집 온다는 것을 알고 떼지어 몰려나왔다.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떠들썩하기 짝이 없었다. 성 안에는 연등과 오색 종이를 걸어놓았고 거리 곳곳에 누각마다 휘장을 늘어뜨렸으며 성까지 오는 동안 징소리, 북소리, 폭죽 소리에 하늘이 떠나가는 듯했다. 위소보와 오삼계는 나란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영접을 했다. 위소보는 우쭐거리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다. 꽃과 같고 옷과 같은 공주는 교태롭기 이를 데 없는데 나는 오응웅이란 녀석에게 주기 위해 친히 먼 길을 달려왔다. 그 못된 녀석은 연복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오삼계는 공주를 곤명성의 서쪽 안부원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명나라 금국공 목시 집안의 옛 거처였다. 원래 고루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과 정자들이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었는데 오삼계는 공주가 시집을 오게 되자 크게 토목 공사를 해서 다시 증축하고 수리하여 더욱 산뜻하게 치장을 해놓았다. 오삼계 부자는 주련 밖에서 공주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위소보를 평서왕부로 데려갔다. 평서왕부는 오화산에 있었다. 원래 명나라 영역제의 고궁이었으며 그 넓이가 수리에 달했다. 오삼계가 머문 뒤로 해마다 끊임없이 누대와 정각을 세우게 되니 높다란 누각, 조각을 한 담장, 붉은 정자, 파란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 등이 즐비해 있어서 황궁 못지않았다. 대청에는 이미 성대한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평서왕 휘하의 문무백관이 모두 참석한 것은 물론이었다. 흠차 대신 위소보는 자연히 수석에 앉았다. 술이 세순배 돌자 위소보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왕야, 북경에 있을 때 항상 왕야께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오삼계는 즉시 안색이 새파래졌으며 백관들도 일제히 안색이 변했다. 위소보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왕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삼계는 안색이 풀어지면서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명찰하십시오. 비열한 소인들이 질투심을 못 이겨서 함부로 모함을 하는 것이니 결코 믿지 마십시오. 위소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왕야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이유는 황제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와서 보니 황상의 궁전도 왕야의 궁전같이 화려하지 못하며 옷차림도 왕야처럼 멋지지 못합니다. 황상께서 드시는 수라상은 언제나 내 휘하의 태감들이 만드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왕야의 왕부 음식처럼 맛이 좋지 않습니다. 왕야께서 평서왕 노릇을 하는 것만 해도 황상보다 편안하고 풍족한데 무엇 때문에 황제가 되려 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북경으로 돌아가면 황상께 평서왕이 결코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며 설사 황상을 하라고 권한다 해도 왕야 어르신께서는 결코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안은 조용했다.
백관들은 술을 마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얼이 빠져 멍하니 그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졸였다. 오삼계는 난처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니 황제는 이미 내가 반역할 뜻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구나. 그는 억지로 메마른 웃음을 몇 번 흘리며 입을 열었다. 황상께서는 영명하시고 인자하시고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니 옛날에 어진 황제들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죠. 오생어탕도 스스로 황상보다 못함을 자인할 것입니다. 오삼계는 어리둥절해서 잠시 생각해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말하는 오생어탕이 요순우탕을 잘못 발음한 것임을 알고 말했다. 소신은 황상의 검소한 덕행을 앙모하기 때문에 감히 호사스럽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시어 공주님을 보내시니 우리는 소홀히 대접할 수 없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공주님과 위 자장 나으리를 대접하려는 것이지요. 혼례를 치르고 난 후에는 절약을 할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 꼬마가 북경으로 돌아가면 황제에게 자기가 사치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고할 것이고 황제는 반드시 성을 낼 것이니 방법을 강구해서 위소보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절약할 필요 없지요. 시원시원하게 마구돈을 쓰는 것이 재미있다오. 왕야께 돈이 있어도 마음껏 쓰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왕야 노릇을 하겠소? 왕야께서 금은이 너무 많아 다 쓰지 못해 걱정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하하하. 그의 이 한마디에 오삼계는 크게 기뻐하며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근심 덩어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위소보가 돈만 받아준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무백관들은 그가 연회석에서 공공연히 돈을 달라고 하자 모두들 웃음을 머금고 어린애는 역시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여러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에 어떤 예물을 주어 그의 호감을 살까 하고 궁리하였다. 연회석에 어색하고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말끔히 가시고 여러 사람들은 그의 공덕을 칭송하고 크게 아첨을 떨면서 즐겁게 마신 후에 흩어졌다. 오응웅은 친히 위소보를 데리고 안부원으로 가서 대청에 좌정했다. 오응웅은 한 개의 금압을 두 손으로 받치며 말했다. 이것은 약간의 은자입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용돈으로 쓰십시오. 돌아가실 때 부왕께서는 따로 위 자장 나으리께 보답을 할 것입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잘 쓰겠습니다. 나는 북경에서 출발할 때 황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부를 받았지요. 소계자 오삼계를 간신이라 하는데 내가 가서 친히 그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똑똑히 살펴보도록 해라. 자세히 살펴야지 잘못 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황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소신이 눈을 크게 뜨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똑똑히 살펴보겠습니다. 하하하, 소왕야, 그러니 충신인지 간신인지는 내 한마디에 달려있지 않겠소? 오응웅은 속으로 화가 났다. 청나라의 강사는 모두 우리 아버지가 세운 것과 다름없다. 나라를 세우고 나자 은혜를 망각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 부자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살펴보라고 하다니 공주를 나에게 시집 보내는 것도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구나. 그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 부자는 충성으로 황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나 말이 되어서라도 황상의 은덕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위소보는 한쪽 다리를 들어 한쪽 무릎 위에 포개며 말했다. 그러면요. 나도 당신이 가장 충성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황상께서 당신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을 매부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왕야, 당신은 황제의 매부가 되어 관직이 8등급이나 뛰어올랐으니 매우 빠른 진급이 아니겠소? 오응웅은 말했다. 황상의 성은이 만극합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 가운데서 돌봐주신 덕택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 마누라를 먼저 맛보았다. 그러니 너무 고마워할 것은 없다. 오응웅을 전송하고 위소보는 금압을 열었다. 안에는 10묶음의 은표가 들어있었다. 한 묶음에 40장씩 묶여 있었으며 매장의 은표는 하나같이 500냥짜리였다. 모두 20만 냥의 은자였다. 위소보는 놀라고 기뻤다. 와, 돈을 물쓰듯 하는구나. 20만 냥의 은자를 용돈으로 주다니. 이 어르신께서 어르고 뺨치는 수단을 잘 구사하면 100만 냥이나 200만 냥의 은자를 긁어 모으는 것도 어렵지는 않겠다. 이튿날 오응웅이 흠차 대신 위소보에게 와서 무예장으로 가서 열병식에 참관하라고 권했다. 위소보는 오삼계와 나란히 열병대 위에 섰다. 평서왕 휘하의 도통 두 사람이 수십 명의 좌령을 이끌고 갑주와 투구 차림으로 열병대 앞에서 절을 했다. 곧이어 명마들이 열병대 아래를 지나갔다. 번왕의 군사들이 모조리 지나간 후 새로 편성한 오영의 의용병과 오영의 충용병이 열병을 했다. 각각의 영을 한 명의 총병이 통솔하고 있는데 진을 펼치고 조련을 하는 군사들은 매우 건장하고 말들은 튼튼했으며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었다. 위소보는 군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나 명졸과 장수들이 건장하고 일대의 군사들이 위풍당당하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오삼계에게 말했다. 왕야, 오늘 저는 왕야에게 탐복했습니다. 저는 효기영의 도통이며 효기영은 황상의 친위군입니다. 부끄럽지만 왕야의 부하인 충용령이나 의용령과 싸운다면 효기영은 반드시 크게 패해 도망치기 바쁠 것입니다. 오삼계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소왕은 무관 출신이라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갑자기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군사들과 장수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에 천지가 떠나가는 듯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삼계는 그 꼴을 보자 속으로 웃었다. 너는 황상의 곁에서 농간을 부리는 간신에 불과하다. 교묘한 언변으로 어린 황제의 환심을 사는 것을 제외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젖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꼬마를 자작에 봉하고 효기영의 도통에 임명하는가 하면 흠차 대신에 임명했으니 이것만 봐도 소황제는 정말 멍청하다. 그는 처음부터 강의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위소보가 이런 병신 같은 추태를 보이자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청나라 조정에 인재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멋대로 짐작했다. 열병식이 끝난 후에 위소보는 황제의 성지를 오삼계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은 황제의 성유이니 왕야께서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오삼계는 무릎을 꿇고 성유를 받들며 말했다. 황상의 성유이니 역시 흠차께서 읽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글자는 저를 알아봐도 저는 글자를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저는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오삼계는 빙그레 웃으며 성유를 쳐들고 군사와 장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드높아 한마디 한마디가 멀리 울려 퍼졌다. 광장에 있는 수만 명이나 되는 장수와 군사들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성유에는 평서친왕이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고 왕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병경을 굳게 지키면서 오랑캐들을 무마하고 평정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도 공을 세웠으니 모두들 한 계급씩 올려주고 따로 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성유를 다 읽은 오삼계는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외쳤다. 삼가 황상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장수들과 군사들도 일제히 부르짖었다. 삼가 황상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위소보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수만이나 되는 군사들과 장수들이 천지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니 그는 가슴이 떨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지경이었다.
평서왕부로 돌아오자 오삼계는 그에게 공주의 혼인 날짜를 언제로 잡는 게 좋으냐고 물었다.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삼계는 말했다. 다음 달 초나흘이 황도길일이니 혼인을 하는 데는 크게 길한 날이오. 위 자장 나으리가 볼 때 이날이 어떨는지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주가 오응웅에게 시집을 가면 다시는 이 재미있는 가짜 부마 노릇을 할 수 없겠구나. 그는 말했다. 너무 촉박한 것 같군요. 공주가 시집을 가는 일은 큰일입니다. 왕야께서는 모든 준비를 빠짐없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주는 태후와 황상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얼렁뚱땅 얼버무릴 수 없지요. 만약 적당히 넘겼다가는 우리 신하들은 큰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오삼계는 속으로 흠칫 놀랐다. 그는 일부러 일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뇌물을 받으려고 이러는 것일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빠뜨리는 점이 있다면 아무쪼록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마땅히 정성을 다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요. 초나흘이 너무 촉박하다 여기신다면 다음 달 연려세 역시 극히 좋은 날이고 공주님과 아들놈의 사주와도 전혀 충국되지 않으며 금기가 전혀 없는 날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공주에게 가서 공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부원으로 돌아오니 운남의 관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들이 건네주는 예물을 받아들고 몇 마디 고맙다는 말을 던지고 그들을 내보냈다. 그는 비로소 운남에 온 후에 의형제를 맺은 양일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오응웅에게 사람을 보내 양일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에 오응웅이 친히 와서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 부왕께서는 양일지를 바깥이를 보러 내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 자장 나으리의 시중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위소보는 크게 실망하여 물었다. 그는 어디로 갔소? 언제 돌아옵니까? 오응웅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서장으로 갔습니다. 길이 멀어서 아무래도 이번 해에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그를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위소보는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지? 그래서 다시 물었다. 양형은 무슨 일로 서장까지 갔소? 간지 얼마나 되었소? 오응웅이 말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서장의 라마가 예물을 보내오자 부왕께서는 그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양일지를 시킨 것입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공교로운 일이로구먼. 오응웅을 보내고 위소보는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들은 자기와 양일지의 교분이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운남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양일지로 하여금 그를 적대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운남에 도달할 무렵 양일지를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일부러 그가 자기를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 같았다. 즉시 위소보는 조재현과 장강년을 불렀다. 그들에게 오삼계의 시위들과 술을 마시고 노름판을 벌이면서 양일지의 소식을 염탐해 내라고 명했다. 이날 밤 그는 공주와 만났다. 그가 혼례식을 다음 달 연려세에 올리기로 했다고 하자 공주는 말했다. 혼례를 치르기 전에 오응웅이란 녀석을 염라대왕 앞으로 보내주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고 그에게 결코 시집가지 않겠어요. 위소보는 그와 같은 말을 듣자 노기가 치밀어 발을 한번 구르고 방문을 나섰다. 공주는 재빨리 달려와 그의 소매를 잡았으나 위소보는 매정하게 뿌리치고 방을 나섰다. 공주가 큰 소리로 울었으나 그는 못 들은 채 했다. 위소보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니 무척 따분했다. 그는 10여 명의 시위를 불러다가 주사위 노름을 했다. 이때서야 기분이 좋아졌다. 이날은 밤이 으슥하도록 노름이 계속되었다. 조재현과 장강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위소보는 주사위를 막 던지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되었소? 조재현은 말했다. 분부하신 일에 대해서 약간의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좋소. 그는 주사위를 던졌다. 천문에 놓인 돈은 따먹을 수 있었으나 상문과 하문에 돈을 보태주어야 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옆방으로 가서 물었다. 어떻게 되었소? 조재현이 말했다. 부총관에게 보고드립니다. 양일지는 서장으로 가지 않았고 평서왕에게 감금당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범했소? 속하는 왕부 의사들과 술을 마시면서 내가 양가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위사가 말했습니다. 양일지를 찾는 것이요? 그러면 흑감자로 가야 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흑감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사들이 그 위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이니 그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소보가 되뇌었다. 흑감자라? 조재현이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그들과 한동안 술을 마시고 헤어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지요. 흑감자는 바로 감옥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제서야 양일지가 평서왕에 의해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들이 의심을 하게 될까봐 더 묻지 못했습니다. 위소보가 물었다. 흑감자는 어디에 있소? 오화궁 서남쪽으로 약 5리쯤 되는 곳에 있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두 분은 수고했소. 당신들은 가서 신나게 노름이나 하시오. 나 대신 전주가 되도록 하시오. 조재현과 장강련 두 사람은 크게 기뻐서 곧장 노름판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위소보를 대신해 전주가 되면 돈을 잃게 되었을 때는 위소보의 돈을 잃게 되지만 따는 돈은 바로 자기네 것이라 크게 좋아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답답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양형은 반드시 큰 죄를 저지른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응웅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 부자는 나의 체면을 봐서라도 석방했을 것이다. 오응웅이 이미 거짓말을 한 이상 내가 다시 물어본다 해도 끝까지 시치미를 뗄 것이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시체를 없앨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대질할 사람이 없어지는 법,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겠다. 오삼계가 화를 낸들 나는 그가 두렵지 않다. 아마 그는 감히 나에게 따지지 못할 것이다. 즉시 그는 이력세, 마언초, 전노본, 현정도인, 서천천 등 천지회의 군웅들을 데려왔다. 그는 어떻게 사람을 구할 것인가를 상의했다. 이력세가 말했다. 위 향주, 이 일은 우리들이 처리하겠소. 양형을 구출해낼 수 있다면 물론 좋은 일이고 설사 구출해내지 못한다 해도 오삼계는 위 향주가 자기에게 손을 쓰면 황제의 명을 받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를 놀라게 만들어 반쯤 죽게 만든다면 그로 하여금 일찍 반란을 일으키도록 핍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묘책이오. 그러나 그가 정말 반란을 일으켜 우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우리들이 흑감자라는 큰 감옥에서 노름판을 벌이는 일이 생기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소? 현정 도인이 말했다. 일이 잘못 돌아가면 우리들은 재빨리 말을 타고 채찍질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들은 방법을 강구해서 사람을 구출하시오. 나는 오응웅이란 녀석을 이쪽으로 데려다가 인질로 삼아 오삼계로 하여금 함부로 망동하지 못하도록 하겠소. 전노보는 말했다. 위 향주의 계책은 정말 고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내일 흑감자의 지세를 살펴보고 오삼계의 신복으로 가장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사람을 꺼내 오겠습니다. 이튿날 오후에 위소보는 사람을 시켜 오응웅을 모셔오게 했다. 혼례를 올리는 일을 상의하자는 구실을 달고 모셔온 것이었다. 안부원의 대청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과 고기들이 쉼없이 술상으로 오르고 있을 때 천지회의 군웅들은 이미 평서왕부 시종에 복장을 하고
흑감자라는 감옥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위소보는 효기영 군사와 어전 시위들에게 명해 사방을 엄히 지키고 오응웅이 데리고 온 시위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오응웅과 술을 마시는 한편 연극 구경을 했다. 이때 펼쳐지고 있는 한 토막의 연극은 공곡의 일종인 종교감회였다. 5명의 꼬마 광대들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제반 무예를 펼치는 솜씨에 모두들 무척 재미있어 했다. 위소보는 연극을 보는 동안 연신 잘한다 고 외치며 은자를 내리라고 분부했다. 한창 흥이 나서 연극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와서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다. 위소보가 고개를 돌리니 마원초가 서 있었다. 마원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일이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뻐서 오응웅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왕야, 나는 오줌을 갈기고 오겠소. 곧 다녀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오. 오응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 어린 건달은 말하는 것이 언제나 품위가 없고 천박하더라. 오줌을 갈긴다니 소변을 본다고 하면 될 것을. 그러나 웃으면서 말했다. 자장 나으리께서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후당으로 갔다. 천지회의 군웅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 있었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매우 좋소, 매우 좋소. 여러 형제들 부상을 입지 않았군요. 사람은 구출해냈소? 여러 사람들의 얼굴빛이 침중한 것으로 보아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마원초가 이를 갈며 말했다. 오삼계라는 이 간교한 도적은 손씀씀이가 너무나 악독합니다. 위소보가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마원초와 서천천은 밖으로 나가더니 담요에 쌓인 한 사람을 떠매고 들어왔다. 담요는 온통 피로 흥건히 얼룩져 있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앞으로 다가갔다. 담요에 쌓여 있는 사람은 바로 양일지였다. 두 눈은 꼭 감겨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양형, 이 아우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양일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외쳤다. 형님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서천천은 가볍게 담요 자락을 들추었다. 그 순간 위소보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2걸음 물러섰다. 하마터면 놀라 쓰러질 뻔했는데 전노본이 급히 손을 뻗쳐서 그를 부축했다. 양일지의 2 손은 손목 부근에서 잘려나가고 2 발도 무릎이 있는 곳이 잘려나간 상태였다. 서천천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혓바닥도 잘렸고 2 눈알도 뽑혔소. 이와 같은 참상을 위소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마음이 아파서 소리내어 통곡했다. 본디 그는 양일지와 두터운 교부는 없었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 의기투합하게 된 사이였는데 의형제를 맺은 후에는 복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감당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의 사지가 모조리 끊어진 모양을 보자 끓어오르는 비분을 억제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 위소보는 비수를 뽑아들고 부르짖었다. 내가 가서 오응웅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버리겠소. 풍재중이 얼른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풍재중은 과묵했으나 입을 열면 옳은 소리만 했다. 위소보는 그런 그를 꺼리고 있었던 터라 즉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풍형의 말이 옳소. 서천천은 담요를 덮으며 말했다. 이 일은 과연 우리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삼계는 양형이 위 향주와 사귀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옛 주인을 배반하고 부귀공명을 탐하여 조정에 빌붙었다는 죄를 씌웠지요. 그를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그의 부하 장수들이 배반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소보는 눈물을 흘렸다. 오삼계는 조상 18대까지 모두 죽어 마땅한 자라 새끼들이요. 양형은 나와 의형제를 맺었으나 오삼계를 배반하지는 않았소. 이 매국노는 스스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는 것이요. 양형이 이렇게 된 것이야말로
이 매국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양형이 정말 조정에 빌붙었다고 칩시다. 그게 어디가 잘못되었소? 전노보는 말했다. 맞습니다. 위 향주께서는 양형을 북경으로 데리고 가서 소황제에게 진상을 알리십시오. 위소보는 서천천에게 물었다. 오삼계가 이처럼 독수를 쓴 이유가 바로 양형이 나와 사귀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서형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소? 서천천은 바깥으로 나가더니 한 사람을 떠매고 들어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사람은 칠품관의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부옇게 살이 올라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천천은 말했다. 위 향주께서는 이 녀석의 이름을 들어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자가 바로 노일봉입니다. 위소보는 차갑게 웃었다. 원래 노형이셨군. 당신은 북경에서 함부로 날뛰다가 오응웅에게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어찌해서 이곳에 계신고? 노일봉은 놀라서 말했다. 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천천은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격이군. 이 녀석은 흑감자라는 감옥의 전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변해도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지요. 우리들이 오삼계의 신복시종으로 분장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거드름을 피우며 평서왕이 직접 내린 유시를 봐야 한다고 하지 뭡니까? 빌어먹을 이놈의 개 같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바로 평서왕의 뜻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참 공교롭구려. 이런 겁쟁이 녀석을 만나면 사람을 구하는 일은 훨씬 수월하게 되는 법이죠. 그는 군웅들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위협하여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천천은 말했다. 양형이 오삼계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바로 이노가가 나에게 알려주더군요. 노일봉은 재빨리 말했다. 예, 어르신께서 말하도록 다그쳤지요. 나에겐 비밀을 누설할 용기가 없습니다. 위소보는 발로 걷어차 노일봉의 앞니 세대를 부러뜨리고 말했다. 나는 가서 오응웅을 상대해야 되겠소. 여러분들은 이 녀석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시오. 그가 만약 진실을 숨긴다면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리시오. 노일봉은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부르짖었다. 말하겠소. 그는 이 한 패거리의 사람들이 무법천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양일지처럼 사지가 잘린다고 생각하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위소보는 양일지 앞으로 가서 외쳤다. 형님! 양일지는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다. 그는 상체를 들어 올리다가 끝내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군웅들은 그 참상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삼계 부자가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이렇게 악랄한 독수를 쓴 것을 보자. 그 악독함을 짐작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양일지를 동정하게 된 것이다. 위소보는 정신을 가다듬고 대청으로 돌아가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 재미있구려. 무대 위의 배우들은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위소보가 온 것을 보자. 다시 진과 북을 치며 종교가매라는 연극을 시작했다. 위소보가 소변을 보러 나가자 오응웅은 명을 내려 연극을 멈추게 하고 위소보가 나오자 다시 연극을 계속하도록 하여 위소보가 보지 못하는 장면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위소보는 오응웅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공주님이 오응웅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 평소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옷을 즐겨 입는지 궁금해하더라는 말을 하는 등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 오응웅은 내막도 모르고 무척 기뻐하며 일일이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오응웅을 보내고 위소보는 상방으로 갔다. 천지외의 군웅들이 보이지 않기에 물어보니 모두 나갔다는 것이었다. 깊은 밤중에 군웅들이 돌아왔는데 또 한 사람을 잡아왔다. 서천천은 노일봉에게 오삼계가 양일지를 처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오삼계는 양일지가 위소보와 의형제를 맺고 자기를 배반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양일지를 처벌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몽고 왕자 가리단 때문이었다. 가리단과 오삼계는 근년의 관계가 무척 돈독해졌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니 최근에 가리단은 다시 사자를 파견하여 예물을 곤명으로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이 사자의 이름은 한천마라고 했다. 그자는 오삼계와 며칠 동안 긴 이야기를 하였다. 그 내용을 양일지가 알고 양일지가 오삼계에게 질문을 하자 오삼계는 크게 분노했던 것이다. 노일봉은 관직이 낮아 상세한 사정은 모르고 오삼계의 위사들 입으로부터 몇 마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천지회 군웅들이 고문을 하자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아는 대로 털어놓았다. 군웅들은 내친 김에 오삼계의 시종으로 가장하고 몽고의 사자 한천마를 잡아온 것이다. 위소보는 소림사에서 가리단을 만난 적이 있었다. 가리단은 교만하고 무례하였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 위소보에게 표창을 던지도록 한 적이 있는데 만약 보이가 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미 위소보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위소보는 가리단의 사자 역시 좋은 사람일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한천마는 약 50여 세 정도의 턱 밑에 누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불안한 듯 눈알을 연신 굴리는 것이 무척 교활해 보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를 양형에게 데려가도록 하시오. 마원초는 대답하고 그를 옆방으로 밀고 갔다. 다음 순간 한천마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공포에 떨고 있는 음성이었다. 양일지의 참상을 보고 혼비백산한 모양이었다. 마원초는 다시 그를 위소보 앞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한천마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방금 그 사람을 너는 잘 보았느냐? 한천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나에게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면 나는 그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두 마디의 거짓말을 하면 두 다리를 잘라낸다. 그 사람이 몇 마디의 거짓말을 했는지 아느냐? 마 형이 말해주구려. 마원초는 말했다. 7마디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잘 들었느냐? 그 사람은 7번이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의 사지를 자르고 두 눈알을 뽑았으며 혓바닥을 잘라 없애버린 것이다. 그는 비수를 뽑아들고 몸을 굽혀 가볍게 그어 싹하니 나무 걸상의 다리를 한쪽 잘라내어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이 칼은 매우 예리하여 사람의 손발을 자르는 데는 조금도 힘이 들지 않는다. 내 몸에 한번 시험해 볼까? 한천마는 몽고의 용사였으나 양일지의 참상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말을 더듬거렸다. 대인께서 무엇을 묻든지 소인은 반마디도 감히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다. 평서친왕은 나보고 너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내가 왕야에게 한 말은 도대체 진심이냐 아니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한천마는 머리를 조아렸다. 대인께서는 명찰하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왕야를 속이겠습니까? 거짓은 결코 없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왕야는 믿지 않으신다. 왕야께서는 너희 몽고 사람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근성이 있다고 하셨다. 한천마는 분개하여 말했다. 우리들은 징기즈칸의 자손답게 하나라면 하나이고 둘이라면 둘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맞다. 셋이라면 셋이고 넷이라면 넷이지. 한천마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한어에 매우 능통한 편이었으나 각종 사투리와 수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그는 위소보가 조롱하는 말을 한 줄은 모르고 어떤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일시 대답할 바를 몰랐다. 위소보는 엄숙하게 물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천마는 말했다. 소인은 모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디 짐작해 보아라. 한천마는 안부원의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또 평서왕부의 시종이 그를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위소보가 나이는 어리지만 몸에 일품의 무관 복장을 하고 있음은 물론 황마궤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보석을 박은 모자를 쓰고 쌍안공작이라는 깃털을 꽂아놓은 것을 보았다. 조정에서 커다란 벼슬을 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황제가 내린 황마궤를 입고 있으니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무관이 아닐 수 없었다. 한천마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은 오로지 애비의 덕을 본 것이 분명하다. 곤명성 안에서 평서친왕을 애비로 두지 않은 이상 그 누가 이토록 큰 권세를 지닐 수 있겠는가? 평서왕의 시종들이 너에게 이토록 공손한 것을 보니 내 짐작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소인이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인은 평서왕의 소공자셨군요. 그는 오응웅을 만난 적이 있었다. 위소보의 복장이 오응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자 나름대로 짐작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즉시 욕을 했다. 제기랄, 뭐라고 했느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나를 대매국노인 늙은 자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작은 매국노의 어린 자라 새끼가 되라는 거냐? 곧이어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하하, 너는 정말 총명하다. 가리단 왕자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 그와 같은 큰일을 시킨 것도 무리는 아니야. 너희들의 왕자와 나와의 교분도 괜찮은 편이다. 그는 가리단의 모습과 옷차림을 이야기하고 말을 이었다. 그날 나는 너희 왕자와 무공을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가 펼친 몇 수의 초식은 정말 뛰어나더군. 그는 가리단이 소림사에서 펼친 초식을 흉내 내보였다. 한천마는 크게 기뻐하며 새로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소왕야께서는 저희 왕자의 절친한 친구이시니 우리는 모두 한 집안 사람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왕야께서는 안녕하신가? 그는 창제 라마와 함께 있느냐? 한천마는 말했다. 창제 라마는 현재 우리 왕부에 손님으로 와 있어. 위소보는 말했다. 그랬군. 그는 다시 물었다. 한 분의 남색 옷을 입은 한인 소저가 있는데 이름은 악이라고 하던가? 그 소저 역시 그대들의 왕부에 있는가? 한천마는 얼굴 가득 놀람과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소왕야께서는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군요. 과연 대단하십니다. 위소보는 아무렇게나 짐작해 본 것인데 적중되자 매우 득이양양해서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희 왕자께서는 어떤 일이든 나를 속이지 않는다. 아기 소저는 너희 왕자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의 삼의 아가 소저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과연 한 집안 사람이 아니고 뭐냐? 하하하.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리하여 써먹써먹한 기운이 말끔히 가시고 말았다. 위소보는 존댓말로 말했다. 부왕께서 나를 보내 그대가 부왕에게 한 말이 진심으로 한 것인지 달리 다른 음모는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시었소. 한천마는 말했다. 소왕야께서는 우리 왕자와 교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의심을 하십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부왕께서는 거짓말을 할 때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아무래도 좀 달라진다고 하셨소. 이 일의 관계가 실로 중대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창피한 꼴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패망하게 되니 그대가 자초지종을 다시 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 한 말 가운데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요. 한천마 노형, 나는 결코 가리단 왕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대를 처음 만나니 그대의 위인됨을 모르겠구려. 따라서 자세히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하시오. 한천마는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조금이라도 누설된다면 즉시 살신지화를 당하게 되지요. 평서왕께선 매우 꼼꼼하시고 정확하시지요. 소왕야께서는 돌아가셔서 왕야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우리 사가에서 결맹을 하고서 일제히 출병하여 사분천하 하되 중원의 강사는 틀림없이 왕야 혼자서 독차지할 것입니다. 나머지 삼가에서는
결코 욕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깜짝 놀라 생각했다. 사분천하? 그들이 과연 누구누구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에게 묻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들통날 것이다. 그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가리단 왕자와 몇 번 상의한 적이 있었소. 그러나 이 일이 성사된 후에 이 천하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언제나 결론이 나지 않았소. 이번에 가리단 왕자는 어떤 말씀을 하셨소? 한천마는 말했다. 우리 왕자께서는 결코 편리함을 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찰국에 연락하여 출병토록 하는 것은 바로. 위소보는 나찰국에서 출병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천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왕자 전하가 천신만고 끝에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나찰국의 화기는 무섭기 짝이 없으며 총과 포를 쏘면 청나라 군사들은 감당하기 어렵지요. 나찰국에서 출병하면 대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평서왕은 중국의 대왕제가 될 것이고 소왕야는 바로 친왕이 되시지요. 나찰국은 바로 아라사였다. 러시아 사람들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달라서 중국 사람들은 도깨비처럼 여겼다. 나찰은 불경에서는 악귀를 뜻했다. 순치 연간에 나찰국의 가살극 기병대가 청나라 군사들과 몇 차례 교전한 적이 있었다. 비록 매번 청나라 군사에 의해서 격퇴당하기는 했으나 청나라 군사들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위소보는 국가의 대사를 몰랐으나 나찰국의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며 화기가 무서워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단났다. 오삼계는 나라를 파는 못된 습성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어 이번에는 나찰국과 결탁했구나. 그야말로 빨리 소왕제에게 상주하여 나찰국의 총과 포를 비롯한 화기를 막아내야 되겠구나. 한천마는 그가 생각에 잠겨 얼굴에 불쾌한 빛을 띠고 있자 물었다. 소왕야께서는 무슨 가르침이라도 계신지요? 위소보는 재빨리 궁리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한천마가 다른 것을 실토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그는 문득 정극상이 그의 형님과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리다툼에 혈안이 된 정극상은 풍석범을 시켜 위소보의 사부 진근남을 해치려고 했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분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제기랄, 부왕이 황제가 된다면 내 형님이 황제 제위에 오를 것이 아니겠소? 나는 그저 친왕이 되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좋겠소? 한천마는 비로소 깨닫고 그의 곁으로 다가오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 왕자께서 소왕야와 사이가 좋으시니 소인은 돌아가서 왕자님께 소왕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를 이룬 후에 몽고, 나찰국, 서장의 활부를 합쳐서 삼가가 소왕야를 세자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내 집안은 몽고, 서장, 나찰국 오삼계였군. 그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대들 세 집안에서 밀어주어 내가 대권을 쥐면 물론 크게 보답을 할 것이며 나는 결코 노형의 호의를 잊지 않을 것이요. 그는 몸에서 500냥짜리 은표 3장을 뽑아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우선 용돈으로 쓰시오. 한천마는 크게 기뻐하며 절을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품었던 일말의 의심까지도 말끔히 벗어던졌다. 한천마는 이 소왕야가 그의 형님 오응웅과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툰다면 가리단 왕자와 자기는 농간을 부려 크게 돈을 긁어모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위소보는 물었다. 가리단 왕자는 이를 성사시킨 후에 천하를 어떻게 나눈다고 합니까? 한천마는 말했다. 중원의 금수강산은 모두 오씨 집안의 것이 되며 사천성은 서장 활불에게 돌려주고 천산남북로와 내몽동 서맹, 서임행, 차라비, 열하, 수원성은 모두 몽고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땅은 매우 넓지요? 그는 얼마나 넓고 좁은지 몰랐으나
한천마가 땅 이름을 들먹이자 물론 작지 않으리라 짐작했다. 한천마는 빙그레 웃었다. 우리 몽고가 왕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나찰국은? 한천마는 말했다. 나찰국의 대왕제는 말하기를 나찰국과 왕야가 다스리는 지역의 경계를 사내관으로 할 것이며 그들은 결코 관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지요. 사내관 밖은 본디 모두 만주 오랑캐의 땅이니 나찰국에서는 만주인의 땅만 차지할 뿐 결코 중국의 땅은 한 치도 차지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무척 공평하군. 가리단 왕자는 언제 거사하기로 했소? 한천마는 말했다. 이번에 거사는 왕야가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세 집안에서 호응하여 협공을 할 뿐이니 모든 것은 왕야의 결정에 따라야죠.